바양작은 다른 이름으로 불타는 절벽, 즉 프레이밍 클리프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몽골 옴네고비 지방의 고비 사막 지역으로 1922년 이곳에서는 고생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1920년경에 이곳을 방문한 미국의 고생물학자인 로이 챗맨 앤드류스가 여기서 많은 공룡 화석을 발견했었던 것이죠. 그는 2년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수백 개의 공룡뼈와 공룡알을 발견하였는데 그때 이곳의 붉은 모래절벽을 보고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 바양작은 몽골말로 낙타에게 훌륭한 먹이가 되는 삭사울이라는 나무가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달란자드가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바양작을 고비사막을 들러서 오느라 한참이나 돌아가야 하는군요. 바양작으로 갑니다. 고비에서 일출을 봅니다. 여기서 멋진 추억을 갖게 해준 주인장과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다음 목적지인 바양작을 향합니다. 온전하게 비포장 도로로만 달립니다. 끝없이 지평선만 보고 가는 느낌입니다. 끝이 없는 길이로군요. 멋진 산줄기도 보면서 가고 요 며칠 동안 스텝 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우측으로 무리의 작은 섬이 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몽골 여기에 호수가? 프로옹이 달려가 확인해 본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똑같은 평원이었습니다. 싱그루였던 것입니다. 와, 싱그루도 보다니 몽골 와서 별 체험을 다 하게 되는군요. 그러고는 몽골의 작은 도시 블라간 블라구에 도착해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2009년 인구 센서스에 하면 겨우 90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신기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좌측으로 낙타 인열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바양작입니다. 바양작에는 여러 곳의 낙타 인형 판매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무조건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주위를 둘러봅니다. 짙은 갈색 톤, 낙타무리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고 차강소브라가와 올랑소브라가에서 이미 이런 지형에 대해 학습을 한 터라 무조건 우측으로 내려가 샅샅이 훑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공룡알이라도 발견하면 어떻게 하지? 저기 데크도 보이는군요. 바양작의 가장 우측 하단부로 내려갑니다. 우선은 이런 모습. 사실 여기는 오후 5시 이후에 와야 진정한 바양작의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색깔이 조금 옅은 갈색입니다. 사실 이 초입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바위의 형태가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이지만 본시 이런 것에 이름 붙이기를 싫어하는 저는 그저 감상만 하며 지나갑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긴 하지만 발걸음만은 가볍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치마를 살포시 여미는 여인의 모습 같습니다.
이 동쪽 서면은 서쪽의 그것에 비해 갈색이라기보다는 누런색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전진합니다. 색깔이 변화무쌍합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동쪽으로 보이는 저 평원은 또 다른 색입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오리로 보이는데 위에서는 낙타로 보이더군요. 무슨 새 머리들이 이렇게 많아? 판독 불가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고 상단부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수백 년 동안 비바람으로 빚어진 이 지형 멋집니다. 바양작의 상징이라고 하는 낙타 형상, 아까는 오리였었는데
아래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형상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데크 쪽으로 이동하여 서쪽 사면을 둘러봅니다. 역시 서쪽은 짙은 갈색이군요. 아까와는 사뭇 다릅니다. 차강 소보라가나 올랑 소보라가와는 규모로나 분위기로나 비교 불가이군요. 역시 이 서쪽 사면이 더 난리로군요. 아무래도 저쪽 사면으로 건너가야겠습니다. 저쪽에서 보는 이쪽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당한 곳을 찾아 사면을 치고 내려갑니다. 여기도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잔뜩 새겨져 있고, 물론 고대인이 아니고 현대인의 글씨입니다. 하단부로 내려와서는 상단부를 올려다봅니다. 동쪽 사면에서 볼 때는 잘 몰랐었는데 역시 여기서 보니까 정말 플레이밍 클리프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공룡알 다 어디 있는 겁니까? 타조알이라도 하나 가져와 무덤을 꼴겠나? 아니면 개뼈다구라도? 가운데 꼬리에 제가 내려온 사면, 왼쪽 큰 바위가 난잡한 글씨가 씌어져 있던 곳. 좌측 사면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조금 전 논일던 곳을 조망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저 상단부에 있는 데크를 따라왔다가 도로 돌아가는 게 전부인데 여기까지 와서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북쪽 끝에 그늘막과 안내판이 희미하게 보여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일행 때문에 그나마 줄였습니다. 드론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야. 여기도 안내판과 그늘막이 있어 그것을 보고 온 곳이니 그나마 유한이 됩니다. 무슨 글이 쓰여져 있을까? 저 끝에도 그늘막이 있고 사실 거기까지는 갔다 와야 되는데 그늘막이 있는 이곳이 진짜 조망처로군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색깔도 더 선명하고 안내판입니다. 모두에서 소개한 로이챕 앤드루스 글이군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멋집니다. 공룡알, 분지, 고생물학적 관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We named it the Flaming Cliffs. 프리공이 이리 달려옵니다. 아쉽습니다. 저 북쪽 그늘막 있는 곳까지 갔다 왔어야 했는데. 이건 또 뭔가? 아, 그러니까 이 길의 이름이 T-로드인데 18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중국과 유럽의 상인들이 이 길을 통해 교육을 하였다고 하는군요. 이때 수천만의 낙타가 동원되었는데 그때 이들은 12,000km 되는 그 긴 여정을 몽골의 이 스태프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판. 바양작 트레킹을 마치고 이제 만달고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또 400km 정도를 또 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낙타 우물을 봅니다. 소묘가 숙달된 시범을 보입니다. 지하수라 그런지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낙타 3마리가 물을 먹으러 출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멈춰서서는 오지 않습니다. 과연 낙타 3마리는 물을 먹고 갈까요? 새끼인지 암놈인지
한 마리는 그냥 가고 두 마리만 남아 물을 먹습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 가고 있고 속도를 내는 푸르공에 새끼 푸르공은 뒤질세라 자신도 속도를 내며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